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23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니가타와의 컵 대회 4강 1차전에서 1대4로 대패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와사키는 공격진의 이에나가, 와키자카, 마르치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득점을 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비에서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와사키의 수비 라인에서는 사사키와 헤이다르가 배후 공간 관리에 취약함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상대팀의 역습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보였습니다. 이 약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비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제시엘과 오시마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은 팀 전력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빠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체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반면 니가타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최근 가와사키와의 컵 대회 4강 1차전에서 4대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니가타의 공격은 타니구치, 하세가와 오타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구사하며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동성과 공격 전환 속도는 가와사키의 수비진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니가타는 빠른 역습 전개 능력이 뛰어나 가와사키의 수비 조직이 헐거워진 틈을 공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도 덴과 피츠제럴드가 안정적인 수비 호흡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방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가타는 하야카와가 결장하겠지만 그의 부재가 팀 전체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좋은 경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경기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니가타는 역습을 통해 가와사키의 수비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1차전에서 보여준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 전개를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와사키가 경기에서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고 주도권을 가져가려 하겠지만 역습 상황에서의 방어 능력 부족이 문제로 작용하면서 예상보다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니가타는 가와사키의 수비 불안을 철저히 파고들어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전력 차이는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니가타는 이번 경기에서도 가와사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와사키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니가타의 빠른 전환과 역습에 의해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니가타가 승리를 가져가고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니가타는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으로 상대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나고야 그랜퍼스는 최근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컵대회 4강 1차전에서 3대1로 승리하며 팀 분위기가 매우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 승리는 나고야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팀은 공격적인 전술을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그 중심에는 모리시마와 이주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고야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들로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의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윤커 대신 나가이가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속공의 위력이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커가 아직 팀 전술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반면 나가이는 그의 기동성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고야는 요코하마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측면에서 나고야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우치다, 미쿠니, 카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수비에서 제공권과 속도를 갖춘 선수들로 요코하마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고야는 수비 조직이 탄탄하고 수비수들이 상대 공격수와의 몸싸움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몇몇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지만 이들의 부재가 팀 전체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이토, 카라빌리, 야마기시 같은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나고야는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통해 승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요코하마의 수비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고야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나고야와의 1차전에서 1대3으로 패배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패배는 요코하마에게 큰 부담을 안겼으며 그들은 이번 2차전에서 반드시 반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코하마의 공격진은 여전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엘베르, 로페스, 얀으로 구성된 공격진은 뛰어난 개인 기량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득점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니시무라가 부진을 겪고 있어 공격 연결고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요코하마가 나고야의 촘촘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상대의 역습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요코하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에두아르도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 라인에 구멍이 생겼으며 그를 대신해 출전한 와타나베의 경기력이 안정적이지 않아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타나베가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요코하마는 또다시 대량 실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켄과 미야이치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 전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두 선수는 요코하마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부재는 팀 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코하마는 경기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수비를 중시하면서도 역습의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나고야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통해 요코하마의 수비 약점을 노리려 할 것이며 요코하마는 경기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지만 상대 수비를 뚫는 데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 팀의 수비 라인이 튼튼하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대량 득점보다는 적은 득점 속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